안녕하세요, 강대입니다. 오늘은 집값이 왜 이렇게 비싸게 느껴지며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 초창기 시절에 집을 알아보러 갔다가 너무 비싸다고 느껴서 결정을 못 내리고 주춤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 추석 지나고 겨울 되면 좀 내리겠지? 좀 돈을 조금만 더 모으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데 막상 추석이 지나서 다시 가보니 그 집은 1억 가까이 더 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그 집을 살 수가 없었고 할 수 없이 눈을 낮춰야만 했습니다. 집을 사겠다고 작심을 하고 돌아보는데도 집값은 헛소리가 날 정도로 비싸요. 인터넷엔 늘 미친 집값이라는 표현과 함께 집값이 이렇게 비싼 게 정상이냐는 댓글이 달리고는 하죠. 지나놓고 돌아보면 2013년도에는 집값이 저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집을 사지 않았죠. 왜냐하면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기에. 집이 싸다고 느껴진 적이 있다면 그건 투자자의 눈이 열린 사람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집이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은 자산이고 자산 가격의 상승 속도가 소득의 누적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이에요. 즉, 내가 저축해서 모을 수 있는 액수보다 집값이 더 빨리 올라가는 현상에서 발생하는 부조화이자 일종의 좌절감인 거죠. 이런 자본주의의 속성을 피케티는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크기 때문에 불평등이 지속되는 원인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은 나중에 다뤄보기로 하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자본 수익률이 근로소득을 한참 더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이런 자본주의의 속성이 바로 제가 주장하는 퀀텀 점프론의 근거입니다. 즉, 자본을 이용할 수만 있다면 나의 자산을 근로소득을 한참 초과하는 퀀텀 점프를 누릴 수가 있다는 의미인 거죠. 제가 저축해서 모은 돈으로만 살아야 하는 사회에서는 일개흑수저는 일개미로만 평생 살아가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일이 되겠죠. 아마 이런 나라에 태어났으면 저는 오직 분배만을 주장하는 좌파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아주 따뜻하게 포장을 해서 아주 인간적이고 감성적인 주장으로 사회주의의 실현을 설득하려 했겠죠. 그런데 자본주의가 있기에, 자산 가격의 퀀텀 점프가 있기에 일개 흑수저인 저도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실한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집값이 비싼 나라가 좋은 겁니다. 대체로 집이란 그 사람의 일생의 노력과 시간이 담긴 결정체입니다. 그걸 집주인이 싸게 내놓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기대이죠. 집값 상승기에는 어김없이 신고가 매수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들이 올라옵니다. 네, 괜찮습니다. 신고가가 아니면 사지도 못했을 거고, 그럼 애초에 자산 가격의 퀀텀 점프라는 사다리는 타보지도 못하고 버스는 지나갔을 테니까요. 저도 집을 매수한 후 한동안 뉴스 기사에 무슨 동, 무슨 아파트 얼마에 거래돼서 신고가를 갱신했다는 기사에 한동안 정신적으로 시달렸습니다. 그 기사가 바로 제가 매수한 바로 그 아파트였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또 다른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웨이브가 수차례 지나갔고, 이제는 제가 산 가격으로는 다시 그 아파트를 살 수가 없습니다. 즉, 자산 가격의 퀀텀 점프가 발생을 한 거죠. 이제 저는 주변의 금수저들을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금수저들을 봐도 이제 별 느낌도 없어요. 대학생 때 금수저를 처음 접했을 때의 그 문화 충격이랄까?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나라는 그런 경외감, 부러움, 그리고 자연스럽게 따라온 위화감 같은 거는 이제 사라지고, 잘하면 어쩌면 내가 이 사람들을 역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자본주의란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집값 원가론자들이 존재합니다. 주택가격은, 건축비 원가는 건축 자재와 인건비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당 건축비 300 정도를 적용할 때 30평대 아파트는 약 1억 원 남짓 정도 합니다. 그럼 이들이 주장하는 콘크리트 덩어리의 원가를 따져보면 약 1억 원 정도. 그런데 여기엔 땅값이 빠져 있죠. 그리고 그 땅값에는 그 토지에서의 이용 가치가 반영됩니다. 도시라는 게 발전할수록 인프라가 누적되고 인구가 몰리고
산업과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즉 1차,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죠. 그렇게 될수록 토지의 단위 면적당 부가가치는 급상승을 하게 되고, 이는 부동산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이 가치를 얼마로 보느냐가 바로 시장의 가격으로 표시가 되고, 이는 그 어떤 지표보다 더 정확한 겁니다. 시장의 가격을 능가하는 가치평가 체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부정하는 건 그 개인의 극단적인 희망사항일 뿐이지 현실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정도쯤 하면은 집값의 정상이다 비정상이다를 말하는 사람들이 꼭 나타납니다. 집값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알면 그 사람은 자산시장을 볼 줄 아는 신의 눈이 있다는 거고, 그럼 여기서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으니 여기서 불평을 하는 거겠죠. 정상, 비정상 집값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집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이익 균형이 존재할 뿐입니다. 따라서 집값은 이해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이냐 마느냐가 있을 뿐인 거죠. 이상 결론입니다. 집값이 비싸게 느껴지는 현상은 당연한 겁니다. 이를 우리에게 축복과도 같은 기회로 받아들일지 또는 불평등만 주장하다 끝낼 것인지는 각자 알아서 판단할 일입니다. 저에게는 집값이 비싼 나라일수록 더 많은 기회가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방배였습니다.